김정은은 2009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리설주가 퍼스트 레이디로 처음 등장한 것이 2012년 7월이었어요. 2012년. 근데 지금 첫째가 있다는 가정하에 첫째가 2010년도에 그러면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2010년도에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2012년도에 공개적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2010년도에는 리설주가 북한 매체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리설주가 은하수 관현악단 가수로 활동했기 때문에 관련 영상이 있거든요. 첫 번째 한번 봅시다. 관복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만약 2010년도에 출산을 했다고 하면은 상반기에 출산을 했겠죠. 이거는 출산한 이후의 모습이고. 야, 그래도 말도 안 돼. 산후조리를 저렇게 잘했다고 금방 붓기가 빠졌다고? 희망이 다가걸어온 발자국 어머니 저국이 걸어온 승리의 그 길에 금거래 그 덕무가 마음에 들어 하지만 말 못해 아직은 말 못해 말 못해 2010년도에 출산했다 그러면은 1월이든지 정말 정초에 출산했다는 얘기인데 봐봐요. 아무리 지금 북한이 막가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출산을 한 직후에 여인을 바로 무대에 올렸다. 산후조리도 안 하고. 산소리도 안 하고. 그거는 좀 오만 게 그래도 백두대통령의 이제 지도자의 아이를 낳은 사람이 뭐 노래 시킨다고 무대에 말이 안 되죠. 세울까, 북한이? 근데 이 앞선 공연들도 있습니다. 앞선 공연은 뭐냐면은 2010년도 5월 러시아와의 합동 공연, 또 2010년도 2월 태양절 공연인데 네? 메인도 아니고 저 뒤에 합창단이야? 단원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어머머머 공연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태양절 음악회 무대에도 선 리설주인데 잠깐만, 그럼 언제 출산을 한 거예요? 2010년에 출산을 했으면. 궁금한 게 2009년에 결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한 상태에서 저렇게 메인도 아니고 그치 합창단원 사이에 껴서 맞아요 2010년도에 자녀를 출산했다고 하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1월이에요, 1월. 1월에 갓 출산한 여인을 지금 무대에 세웠다? 그거는 좀. 산후조리도 안 하고 이거는 아무리 봐도 무리가 있는 거예요. 아직 뼈도 안 아니, 붙었을 텐데. 북한 예술단은 그냥 뭐 연습을 10시간 넘게씩 매일 하는데 저 합창단이 제일 고생 많이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아기를 낳은 산모를 세운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메인 롤도 아니고 합창단이니까 원오브 합창단인데 그렇죠. 거기다가 북한의 가장 중요한 지존의 그 아이를 낳은 사람을 여기다가 세운다. 그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북한이 막장 국가라고 하더라도 지금 저렇게 갓 출산을 한 여인을 무대에 세울 리는 없다 이거죠.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2010년생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가 있다고 하면 리설주가 낳은 게 아니라 제2의 여인이 있다 이거. 아니야. 아니 뭐 아니야. 보내자. 이거는 반박, 공식 반박. 이거 왜냐면 듣다 보니까 또 혹해가지고 내가 아니야. 아니, 우린 이쪽으로 이미 기울었어. 들어봐 보세요. 김정은이 우리 대통령을 만나서 언제 결혼했는지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강권으로 2009년도에 결혼을 했다. 하고 얘기를 해서 2009년 결혼설은 정설로 지금 풀이되고 있어요. 전해지기에 따르면 리설주가 결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공식 후계자로서 데뷔하기 전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5월, 6월, 7월, 8월에 한동안 5월 공연까지만 있고 2011년 공연이잖아요. 그 이후에 리설주가 공연한 영상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복을 입고 있었을 때는 어쩌면 임신 초기였을 수도 있겠다. 아니 근데 그러면 시기적으로 맞아요. 근데 아기를 출산을 하면 보통 15kg에서 17, 18kg 이렇게 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저렇게 출산 전과 출산 후가 5월 할 공연이 수가 있었고 없어요. 또 11월 공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텀이 없는데 그치. 여기서 하나의 또 음모를 얘기하면 아버지의 강권으로 결혼했다? 이게 약간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김정은이 혹시 결혼 전에 누군가와 관계가 있어서 이게 또 저기로 가는 거야. 또 전주기 맞습니다. 이게 또 나와? 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주애가 둘째고 네. 첫째가 있다는 가정. 첫째가 있다는 가정하에. 그렇지. 근데 리설주의 아들과 딸이 자녀가 아니다라는 가정하에 누구일까 그러면 이런 거 너무 재밌어. 자, 그러면 혼외자의 친모는 누구일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현송월? 그러니까 과연 현성우니까 가장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바로 현성월 맞습니다. 현성월. 바로 현성월 맞습니다. 현성월. 현성월의 가능성이. 그러니까 진짜 부인의 비서를 사랑했네가 되는 거죠 이게요. 비서를 사랑했네. 가설이에요, 진짜 가설이요. 막장 드라마다. 그래서 김정은과 현성월 사이에 첫째 혼외자가 나왔지 않을까라는 추론이 가능한 거죠. 알만한 사람 중에 네. 근데 지금도 현송월이 활동을 하잖아요. 하고 있죠. 이게 리설주 입장에서는 용납이 되는 일인가요? 최근 평양이나 해외 나온 엘리트 속에서 아니 처음에 난 아들이 정말 현성월과 난 사이에 난 아들이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돌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영상이 있습니다. 이런 힌트를 받아낼 수 있는 영상이 있는데 아, 유명하죠. 홀몸이 아니라 그 산원에 인차 가야 할 몸이랍니다. 비밀이 아니라면은 그 아들을 낳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 딸을 낳는 것이 좋습니까? 예, 저는 아들을 낳고 싶은데 예. 임신하면 저렇게 되는 거죠. 제 배 안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고. 근데 딸이라고. 저희 세대주는 마지막까지 지금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데. 세대주? 우리 공장 동무들 웃으며 말을 해요. 날고 춤마 처녀래요. 이제까지 북한 역사상의 1호 행사, 그러니까 소위 지도자를 모신 행사에서 만삭이 된 여성이 나와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른 역사가 없습니다. 모든 동영상이나 기록 영화나 다큐랑 보면 이렇게 만삭이 된 여성이 없는데 김정은이 또 저걸 보고 막 좋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배 안에 있던 애가 무슨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이게 현송월이라는 여성이 가수였는데 김정은이가 정권을 확실히 잡은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냥 대위였던 여자가 모란봉 시몬막단 단장이 돼요. 대위에서 대좌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대위에서 대령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대령이 된 몸으로 예술단을 데리고 중국을 방문을 해요. 그 중국을 방문해서 김정은이 지시로 중국 방미 지도부를 위해서 예술 공연을 준비하는데 뒤에 배경 화면에 미사일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건 너무 세계를 자극하니까 빼라. 그럼 못 뺀다. 거기서 왈가왈부가 벌어지는데 나 그럼 간다. 그러니까 지재령 대사가 주중 대사가 대령보다 훨씬 높은 직위가 아니에요. 당연히 부부장까지 하던 사람이 나갔으니까 그러지 말라. 중국 당가 지도부를 위한 공연이 오늘 리허설이에요. 내일 저녁에 공연을 하는데 이렇게 가겠다면 어떡해. 내가 다 책임지겠어요. 싹 다 책임지겠어요. 간다. 대박. 그리고 그날 기차 타고 평양으로 갔어요. 예술단을 데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김정은이 잘했다.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었네. 그러니까 한 여성이 김정일 죽은 다음에 고속으로 승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야? 그러면 저 안에 배 안에 있던 애가 혹시 이런 생각을 평양 사람들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밖에.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와? 근데 현송월 애가 남잔지 여잔지 밝혀진 것도 없는 거죠. 밝혀진 것도 없어요. 영상에서 현송월이 그랬잖아요. 세대주. 세대주. 이 세대주가 혹시 김정은이고. 김정은이. 대박이다. 김정은이. 대박이다. 이제 북한의 이제 그 리설주 같은 경우에는 샤넬 이제 마니아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리설주가 이제 공식 행사에 이제 나설 때마다 처음에는 솔직히 나섰을 때 블랙 이제 투피스에 이제 그냥 수수한 옷차림에 나섰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디올, 샤넬 막 이런 클러치를 들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목을 끌게 된 거죠. 북한 초반에 이제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리설주 동지로 이제 호칭을 하다가 이제 점점점 나오니까 이제 리설주 여사로 이제 바꿔 부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뭐 샤넬과 디올, 프라다, 구찌 같은 명품 이제 핸드백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발렌티노 코트 그리고 이제 티파니 목걸이 등 이제 고가의 그 기중품들을 엄청 소화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 일반 주민들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아니, 액세서리들이죠. 지금 우리가 저 퍼스트 레디 영부인이 너무 사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데 약간 서구 트렌드 따라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영부인들이 사치하길 바래 국민들이요. 왜요? 진짜요? 미국에서는 그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퍼블릭 엔터테이너로 이 정의를 해요. 엔터테이너. 국가 공인 연예인이에요. 남편이 좀 칙칙하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부인이라도 약간 분위기 띄워달라. 홍보도. 예를 들어가지고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제클린 케네디 같은 경우에는 그 발렌 띠띠의 매니아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만 입고 다니고 심지어는 자기 남편 장례식 존 F 케네디 장례식에도 발렌 삐삐의 정장을 입고 가가지고 대유행을 시켰어. 그리고 그 니콜라 사르코지의 부인인 그 이 카를라 브루니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사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쇼메라고 하는 명품 그 보석 브랜드가 있는데 이거 매니아예요. 쇼메. 그래가지고 이 브루니가 무슨 쇼메 이 반지를 했다, 목걸이 했다, 프랑스에서 대유행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요거를 또 누가 따라했냐면 그 아시다시피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이멜다 여사가 이걸 다 따라했는데 아시죠? 안에 들어가니까 신발 3,000켤레랑 또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은 방탄 브라까지 봤어요. 방탄 브라까지 봤어요. 대체 어디다 쓸까? 총 맞으면 안 되니까. 갑옷을 입고 다니지. 왜냐면 이게 심장만이었으면 한쪽만 방탄이었을 텐데 양쪽이 방탄이었어. 그러게. 내 가슴은 소중하니까. 내 가슴은 소중하니까. 제클린 같은 경우에 자기가 뭐 명품을 사기 위해서 나랏돈을 갖다 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카를라 브루니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사람이 모델이에요. 모델이었다가 가수도 하고 그다음에 이들은 이제 나름대로 패션 아이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문화적인 컨텐츠의 생산자 비슷한 건데 리설주 같은 독재자 부인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나랏돈으로 쓰거든요. 그렇죠. 다 인민의 자기 피땀이죠. 취향을 뭐 이렇게 세련된 취향을 과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돈으로 처벌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독재자의 아내들이 좀 예쁘게 보이지 않는 것은 크고 화려하고 아, 나 지금 이거 명품을 입었어 라는 것을 과시하면서 이것을 왜 굳이 이렇게 계속 하느냐라고 봤더니 사람들을 압도해서 굴복시키려는 거. 그래요. 이렇게 부자템, 명품 입었고 맞아. 가구도 굉장히 이렇게 럭셔리한 것들을 하면서 이봐, 너네는 부가 영원할 수 있어. 우리처럼 살 수 있어. 이런 걸 사람들한테 은연중에 심어주려고 하는 독재자 부인의 그런 계산도 있지 않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